어제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미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한미 동맹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내놓고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했습니다. 뉴욕주의 한인 유권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더 높은 온도에서 저장하기 쉬운 새로운 버전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백신을 접종하면 상금 500만 달러의 복권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7,851명, 사망자는 675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1,337명, 사망자는 24명이 늘었고 뉴저지 확진자는 444명, 사망자는 32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06명, 사망자는 4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미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7분부터 30여 분간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고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취임 후 4번째로 미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숨진 미국 군인들과 그 가족 약 40만 명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 다수도 안장돼 있어 한미 혈맹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미 공식 일정을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으로 시작한 것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에는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한미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이 백신 수급을 위한 보건 안보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해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했고 대북 정책과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성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결의안을 내놓고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레고리 믹 사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올 공화당 간사 등 4명의 의원들이 어제 초당적으로 한미 동맹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상원에서도 하원과 유사한 내용의 한미 동맹 기념 결의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하원 결의안도 상원과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 달성과 인권 증진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아미베라 하원 아태 소위원회 위원장과 스티브 차봇 공화당 간사도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한미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 축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동 같은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넓히며 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한다며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동맹이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의 한인 유권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보다 18,000여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어제 발표한 2020년 뉴욕주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의 한인 유권자는 6만 7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인 유권자 수보다 18,000여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번 데이터가 다음 달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에 한인들의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거기 한인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고 또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당 한인 유권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우리 한인들이 좀 제대로 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한인 유권자 중 민주당이 32,863명, 공화당이 7,695명이며 정당 등록을 하지 않은 유권자는 18,74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퀸즈가 24,6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맨하튼 8,874명, 나소 카운티 7,593명, 브루클린 5,697명 순이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한인 유권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6,331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2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예비선거에서 한인 후보가 출마하는 선거구별 유권자 수를 보면 뉴욕시 의회 19선거구에 한인 유권자는 7,210명으로 나타났으며 20선거구 6,171명, 23선거구는 3,985명, 26선거구 한인 유권자는 2,20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유권자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았고 투표 참여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한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이 퀸즈 지역구에서 보다 큰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 젊은 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률과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다시 한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올해 뉴욕시 예비선거의 예상 투표율을 35% 정도로 예상하고 한인 정치인 탄생을 위해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보관이 필요해서 배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더 높은 온도에서 저장하기 쉬운 새로운 버전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어제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가 개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화상 행사에 참석해 더 높은 온도에서 저장하기 쉬운 새로운 버전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 CEO는 또 현재 백신을 영하 70도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등록돼 있지만 일반 냉동고에서 2주 정도 이용할 수 있다며 화이자는 이미 일반 냉장고에서 한 달 동안 백신이 지속될 수 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백신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 백신은 6개월까지 일반 냉장 보관을 할 수 있다면서 조만간 연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 실험 단계로 데이터가 입수되고 있다며 1, 2개월 이내에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라 CEO는 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향후 2개월 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접종 이후 8에서 12개월 이내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안 맞고의 차이에 따라 실제로 요양원에 입주한 노인들이 얼마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현실적으로 드러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지 2주일이 넘은 사람들 가운데서 확진자는 0.3%에 불과했습니다. 미 전국 21개 주에 있는 280군데의 노인 요양시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입주 노인들 가운데 2주일 이내에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서는 약 1%만이 진단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지 2주일이 더 넘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확진자가 겨우 0.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는 무증상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안 맞고의 차이에 따라 실제로 입주 노인들이 얼마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결과는 브라운 대학과 제네시스 헬스케어 네트워크의 공동 연구조사 결과로 19일자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 전문지에 발표됐습니다. 백신 주사의 실시는 직접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진자 발생 건수가 첫 번 백신 주사를 맞은 뒤 2주일이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4.3%나 줄어들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백신 실시 42일 뒤에는 추가로 확진자가 0.3% 더 감소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백신을 접종하면 상금 $500만 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백센 스크래치로 불리는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맨하튼의 제비츠 센터와 퀸즈의 요크 칼리지 등 10곳의 대형 접종센터에서 시작합니다.
$20 상당의 스크래치 복권은 1등 당첨금이 $500만, 2등은 $50,000부터 최소 $20까지 당첨이 가능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평균인 37.8%를 초과하는 약 43%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하루 평균 12만 3천 건의 접종이 이뤄져 한 달 21만 건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도 주립공원 입장권, 와인 시음권 등과 필머피 주지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경품권 등을 내걸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여러 대형 기업들이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속속 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는 다음 달 6일부터 시급을 $1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는 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8천여 명의 급여를 다음 달 6일부터 시간당 $1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매장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의 90%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직접 판매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기업들과의 인력 유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합니다. 현재 언더아머는 매장과 물류센터 등에서 일할 3,000명의 신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신규 직원들에게도 시간당 $15의 급여 체계가 적용됩니다. 언더아머 외에도 여러 대형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우느라 너도나도 급여를 올리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10,000명의 신규 채용 계획과 함께 본사 직영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평균 10%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멕시코 음식 프랜차이즈인 치폴레는 6월 말까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릴 방침입니다. 아마존은 7만 5천 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하고 시간당 평균 $17의 높은 급여와 일부 지역에 한해 $1,000의 보너스까지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경제가 빠르게 반등하는 과정에서 고용 회복이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 그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뒤집힌 차량을 혼자 들어올려서 위험에 처한 운전자를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늦은 오후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소속 경찰 존 홀트는 순찰 중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뒤집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두 자녀는 탈출했지만 운전자는 차량의 선루프에 끼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보안관 사무소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바디캠 영상을 보면 홀트가 사고 차량으로 뛰어가자 한 아이가 엄마를 구조하다 뛰어오며 엄마가 차에 끼어 숨을 못 쉰다며 도와달라고 울며 호소했습니다. 다른 작은 아이는 여전히 차 안에서 엄마를 꺼내려다가 홀트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영상은 홀트가 차량을 들어 올리느라 바디캠에는 주위의 어두운 장면만 찍혔습니다. 홀트가 8초가량 힘겨운 소리를 내며 차량을 들어 올리자 이를 지켜보던 소녀는 엄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외쳤고 이어 성인 여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포착됐습니다. 보안관 사무소는 홀트가 운전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차량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직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홀트는 이전에도 불이 난 건물에서 2명을 구조해낸 공을 인정받아 우수 경찰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그동안 진행해온 음식 나누기 행사의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11주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00개의 도시락을 지원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정부의 지원으로 사랑의 음식 나누기 캠페인을 확대합니다. 한인회는 이번 주부터 매일 400인분의 도시락을 지원받게 됐다며 뉴저지 지역 한인단체를 통해 도시락을 배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어제 오후 지역 한인단체 대표들과 회의를 거쳐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각 단체를 통해 도시락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총 2만 2천 개 런치박스입니다. 금액으로 하면은 약 22만 불, 10불 정도 상당의 다양한 요리들이 매일 바뀌고요. 22만 불 정도의 그 민족 외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커뮤니티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행사고요. 그 나누는 방식은 하루에 400개씩 각 단체를 통해서 또 개인들이 없는 분들을 신청받아서 하게 되고요. 오늘 지원된 식사는 샌드위치와 스낵이었고 다음 주부터는 한식 등으로 메뉴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한인회의 점심 지원이 필요한 한인은 뉴저지 한인회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회의 도시락 지원 행사는 7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주 동안 진행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스포켄시에 다음 달 27일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진다고 스포켄 한인회가 밝혔습니다. 기념비 건립은 스포켄시 당국과 현지 한인사회를 비롯한 시애틀 총영사관, 서북미연합회, 시애틀 한인회 전직 회장단 모임 등이 동참해 이뤄졌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당초 제막식을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에 개최하려 했지만 미군이 한국에 파견된 27일로 결정했습니다. 스포켄 지역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20여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4천 건 줄어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번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5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다만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75만 건으로 11만 1,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남부 뉴저지의 임대인 5명으로 이뤄진 새로운 시민자유연맹은 필머피 주지사의 세입자 퇴거 유예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세입자 및 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퇴거 및 압류 금지 행정명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헌법을 위배했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들은 일부 세입자들이 퇴거 유예 조치를 남용해 그 손해가 고스란히 부동산 소유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200만 달러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18일 브루클린 연방지법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 사이 8명의 남성은 수백 명의 신분을 도용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사이 각각 매주 600달러씩의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등 모두 20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 중 6명은 사법당국에 체포돼 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용의자 2명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에는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고 가끔씩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